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때에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얘기를 뭐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에 국제 갤러리에는 데서 개인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나온 작품이 저쪽에 있는 그 벽계구곡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그 광주 비엔날레 18회 광주 비엔날레의 예술 감독을 하시는 다프네 아이아스라는 그 분이 이제 그 아마 작가들도 좀 이렇게 정보 다 알아볼 겸 또 전시장도 다닐 겸 해서 그 전시에 가셨다가 이제 이 작품을 주목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지적하고 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또 알아보시고 그러면서 이 전시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 전시에 임하게 됐는데 그분하고 얘기한 그 커다란 주제는 고지도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분도 또 고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지도를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제 한번 작품을 뭐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고지도라고 하면은 벽계구곡이라는 이제 그 구곡이라는 걸 또 말씀을 드려야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산천의 물과 산길에 있어서 그 물길이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굽이를 돈다. 그래서 이제 구곡 9구자 쓰고 굽을 곡자 써서 구곡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남한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구곡이 한 뭐 30군데 이상 하양 구곡이니 고산 구곡이니 여기 양평에 있는 건데 이거는 벽계 구곡이니 하여튼 이러한 그 구곡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의 벽계 구곡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 하서 이항로라는 분이 이 구곡을 운영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서부터 9곡까지 있는데 대개 5, 6곡에 이제 그러니까 공부방이 있고 여기는 노산 정사라고 그럽니다. 공부방이 있고 이 이제 물길을 다니면서 산천 구경도 하고 또 뭐 제자들도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고지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고지도를 그렸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수입리 7곡이고 이제 용문산 가까운데 이제 9곡이 있고 이제 그래서 지도를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고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걸 이제 고지도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런 식이래, 고지도. 이게 이런 게 고지도인데 이게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이게 현대적인 지도가 아니고 등고선에 의한 지도가 아니고 또 뭐 우주선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높은 데서 보는 지도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뭐 이제 뭐 화가가 그리고
또 뭐 이제 지리 전문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이거 거의 그냥 이거 그림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의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여기 보면 읍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객사가 있고 동원이 있고 말하자면 그 마을을 그 이렇게 정치하는 그 행정 관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많습니다. 이제 고지도는. 그래서 이제 그 고지도를 들여다보면은 읍치라고 여기 아예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향교, 그러니까 교육 기관이 들어있고 그 외에 뭐 객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고 산 높은 높직하고 넓직한데 이런 읍치 구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마을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가 안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가 안산입니다, 안산.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가 여기가 서해고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읍치, 객사, 뭐 향교, 동헌 이런 구조가 있고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안산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안산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높은 산이 수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읍치 지역에 가면은 수암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빼어난 그 바위가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산의 바위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수암동입니다. 거기가요. 그런데 이제 수리산이라고 돼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읍치 지역이 놓여 있는 그런 것이 고지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고지도라고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무슨 명당군이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고지도를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안산시 지도인데 그냥 이제 조금씩 다르게 그린 거죠. 그러나 구조는 같습니다. 여기가 수리산이 높직한데 수리산이 있고 그 수리산 아래로 뭐 객산이 향견이 있고 또 동헌이 있고 하는 읍치구역이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이제 그 민가도 조성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앞에 이제 바다가 보이고 이제 이런 형국으로 고지도를 이제 좀 기본적인 고지도를 인지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아까 보신 그 세 가지 고지도, 안산시의 고지도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는데, 여기는 이제 그 현장을 가서 봐야죠. 그죠? 당연히 현장을 가서 보고, 수암동이 어떻다, 수암봉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면서 가서 보면은 어떤 형국이 벌어지냐면은 여기가 수리산이 되고 그 아래 객산이 동원이니 하는 그 구역이 바로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 아래 이런 형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다 없고 그게 다 없고 새로 객사를 복원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대개 이제 새로 복원하죠,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경희궁도 거기 서울고등학교라는 일제시대 때는 교육시설이 있다가 그러니까 경희궁을 허물고 교육시설을 지어놨다가 이제 다시 학교 건물들이 뭐 강남으로 이전하고 그러면서 거기 경희궁을 복원하고 있죠.
대개 이런 그 예전에 읍지 그 중심 구역으로 가시게 되면은 대개 나무도 잘 심고 있고 뭐 풀밭도 조성하고 있고 또 옛날 전통적인 건물들을 복원하고 있는 현장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비교적 좀 조성하고 있는 도중이어 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포크레인도 다니고 모래 쌓는 데도 있고 그런데 객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이걸 그려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전개되는 그 풍경은 어떤 풍경이냐? 여기 이제 그 아파트, 여기 다세대 주택, 여기 고가 빌딩, 고층 빌딩, 여기 고가 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산을 뚫고 들어가는 터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형국을 볼 수 있고, 또 높은 그 수리암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저쪽 멀리 아파트 군이 이렇게 점점 더 넓게 복원이 아니고 점점 더 넓게 그 범위를 차지해 가고 있는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말하자면은 고가의 아주 대형 운송 차량들, 이런 것들이 속도 높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형국을 볼 수 있죠. 이런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2011년에 그린 건데 요즘에도 보면은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단양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고지도죠. 예, 이게 고지도입니다. 고지도는 이제 고지도는 당연히 물길과 뭐 물길이 있죠. 물길과 산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역시 객사와 향교가 있는 여기가 바로 읍지 구역입니다. 네. 이제 그거에 또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지도라는 게 그런 읍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고지도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 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다. 이건 다른 단양 고지도인데, 아까 그 지역이 여기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뭐 객사, 동원, 향교 뭐 이런 건물들이 이제 집중돼 있었죠. 지도가 아름답죠. 네, 이렇게 화가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걸 다니면서 그리고 색깔 넣고.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확대를 해본 겁니다. 아까 그 객산이 동원인이 하는 읍지구역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제가 고지도와 단양 등지를 답사하면서 한번 고지도 형식을 인용한
고지도에 얹힌 신단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다 보니까 이 읍치가 있고 향교가 있었던 이 국은 마치 이렇게 그 꽃이 만개한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자연스럽게 돼가고, 그 다음에 이 고가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그려 넣어 봤죠. 그리고 강 건너서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저쪽에 그 시멘트 공장이 있는 건데, 이 단양이 결국은 여기서 그 물난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단양시를 아예 저 상류로 옮겨버립니다. 네. 그 형국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하도 물난리가 나니까 이런 한번 실제로 거기 가셔 보면은 이제 이런 형국들이 있는데, 거기 지역에서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던 지역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회한과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런 경험 등등을 기본으로 해서 무슨 평강공주, 뭐 온달장군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약간 조악한 시멘트 조형물들을 강가에 그 마을을 떠나면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려놓고 이 읍치 중요 지역이 이제 결국은 그 기능을 못하죠. 지금 뭐 얼마나 이 도시와 삶의 그 구조들이 확대됐습니까? 그거 갖고는 도저히 뭐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건 떠나는데, 고지도는 역시 이 형국을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변화된 채로 여전히 남아있고 또 다른 곳으로 변화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림에 담아본 겁니다. 고지도는 참 회화적입니다.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금강산은 이렇게 산을 다 그려놨습니다. 네. 여기가 금강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산수 체계가 틀리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화적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한강인데요. 한강인데 한강 고지도인데 양화진도 있고 그렇군요. 서강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여도도 있고 여의도 이런 데가 있으면은 이런 지명은 익숙한 지명인데, 그 강 옆에 큰 바위가 있다고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다고 그래서 공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도에다가 공암 바위를 그려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도로가 확장되고 왕복 8차선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공암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도는 이와 같이 회화적이다 하는 그런 지점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술감독 아까 다프네 이아스라는 분이 고지도에 대해서 좀 이걸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민화책에 나왔던 이미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이 고지도 그 예술 감독님께서 그 고지도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뭐 많이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지만은 독특하게 또 우리 나라에서만 이제 개발된 우리 땅의 모습을 담은 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아신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저한테 고지도를 여쭐 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무속적인 그런 것들의 이미지 같은 거를 자꾸 여쭙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걸려 있는 그림은 서후 사계도라고 제 작업실이 있었던 서후리의 사계절에서 그 동네 분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혹시 저 제목이 사후 사계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아가신 후에 사계도의 그림이 혹시 아닌가 이제 그래서 아닙니다 감독님, 이거는 서후리라는 동네 이름에다가 사계도라는 것을 붙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주목해 봅시다. 아까 제가 그렸던 그 벽계구곡도의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직접 이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여기는 백년구곡이라는 데입니다. 경상도 쪽에 있는 그 구곡, 백년구곡이라는 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곡, 아홉 곡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1곡, 2곡, 3곡, 4곡, 5곡, 6곡. 눈이 좀 이렇게 거시게 하죠. 7곡, 8곡, 물길이 나가는 데가 9곡입니다. 9곡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벽계구곡에 5곡에 노산정사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영하신 분의 학교야. 그러니까 거기가 학생들 가르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곡의 백년정사, 노산정사, 백년정사 아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런 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고지도라는 세계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고지도는 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요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회화적인데 요 부분이 없으면 그림이 좀 핵심이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습죠. 그 조그맣게 나온 것이 5곡과 서로 마주 보면서 어떤 상대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적으로 이제 구도상에.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요것이 한 요만합니다. 네. 그 이제 뭐 세심대라고 그래서 물가에 이렇게 조그맣게 솟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어느 민화집에 소개돼서 나오는데요. 민화 아주 상상적인 그런 풍경이 아니고 아주 사실적인 어떤 현장을 그린 거는 고지도는 아주 현실적인 사실적인 풍경을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사실적이고 풍경을 사실적으로 회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 그림어는 우리들에게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요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가보셔야 되는데, 옥천, 이게 고지도입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진 고지도입니다. 옥천암, 또, 오간수, 문, 여기에 옥천암, 이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데를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봤던 백불암 옥천, 그러니까 아주 옥 같은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흰 부처를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백불이 여기 있는데, 이제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가와 또 아주 그 밀집된 그 고층 빌딩들이 좌우를 둘러싸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수암동에서 봤었던 그 산맥을 뚫고 들어가는 터널, 이 고가가 저 인왕산을 뚫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형국을 그리는데, 역시 저는 그 아까 보셨던 고지도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여기 고가가 없고 여기 아파트가 없을 때는 어떤 형국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려놓는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할까요? 좀 조건을 갖고 들어가는 좀 어떤 그 힘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수원 화성인데요. 아마 저 그림이 이걸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얘기를 하면, 수원 화성을 정조께서 조성하셨는데, 수원에다가 그 화성을 조성하시게 된 교과서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냐면은, 이거 저도 뭐 다 전문가한테서 들은 얘기죠, 그죠? 이 유형원이라고 하는 분의 반개수록에 이 반개 서당에서 쓰셨습니다. 그걸 그 반개 서당에 가서 앞을 내다보면은 이런 넓은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높은 위치, 그러니까 장소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경치를 한참 들여다보면은 좀 무언가 호연지기가 생기고 힘도 생기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기운이 이렇게 솟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반개수록을 정조께서 보고 아까 보셨던 이제 이 화성을 지으셨다, 이제 그런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 대목을 좀 갖다 썼냐 하면은 그것이 이 무등산 가단 문학 정자도하고도 이제 뭔가 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만 봐도 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사실 네, 작품을 가리고 있어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 이제 선생님께서 요번에 무등산 그림 2점 같은 게 고지도의 착안해서 조형적으로 데포르메 하시고, 그것에 약간 원천이라고 할까, 초기 작품이 지금 저기 보시는 1992년작 벽계 구곡도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 감독께서도 말씀하시고 선생님도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아마 보여주고 싶어서 전시에 출품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 저도 영광인 게요, 선생님 이제 오래 뵙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하지만 이렇게 강연을 제가 요청할 수는 없어서 강연을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의 힘을 빌어서 강연을
가까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듣게 돼서 작업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고지도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걸 풍경으로 옮긴다? 그렇게 오해하실까? 이런 생각이 말씀하시는 순서 때문에 들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고지도가 가지는 장점을 풍경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면 실은 선생님께서 고지도가 사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왜 사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현실에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와서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사실적이라는데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술사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 고지도 같은 거를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개념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왜 개념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을 그리지만 지도라는 것은 3차원에 있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2차원의 작은 화면에다가 옮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그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을 그려넣게 되죠. 그게 고지도에는 산의 맥이 어떻게 가고 산과 산 사이에 물이 어떻게 흐르고, 읍지를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읍지잖아요. 그러니까 읍지를 둘러싸고 읍지와 다른 구역과 가는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지도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골라서 그리기 때문에 개념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익숙한 서양식 방식의 등고선 지도는 되게 납작하게 했기 때문에 실물감이 잘 안 나는데, 그 고지도를 잘 보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어떤 산이 보이면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간략하게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런 식의 특징을 그림에다가 회화적으로 응용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옛날 사람들이 땅을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차용해서 쓰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지도하고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지금 무등산, 또 천재단, 이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는 무등산하고는 당연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지금 고지도를 가지고 이용한 이전의 많은 작품들을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지만, 무등산의 이 정자라는 주제, 그리고 천재단이라는 주제, 두 가지 주제로 무등산을 그리시게 된 어떤 그 작업의 포인트랄까? 이런 게 어떤 지점이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네, 우리 저 목수인 선생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지점을 아주 이렇게 아주 잘 가름하시는 그걸 들으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주 이제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 난국을 어떻게 또 넘어가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 모임 오시기 전에 또 여러 번 와서 봤지만은 제 이 그림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선생님 질문에 이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피해갈까 뭐 하여튼 뭐 할까 보면은 그거 잘 그렸네 이제 약간 이제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참 뭐 그럴듯하게 발랐네. 그러니까 고지도로 갖고 작품을 한다고 그래서 뭐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여튼 그거 가지고 어떻게나 그림같이 만들어 놓는 작업이 화가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제 몫이 되는 겁니다. 네. 무등산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도대체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밋밋하죠. 가까이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면 소나무만 보이고 그러죠. 그럼 그 산을 어떻게 그리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화가의 고민이죠. 그런데
영남대학에서 발간한 고지도 갖고 있던 이제 소장품 중에 무등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무등산 그림이 그때도 역시 대목에서 사실적으로 그리셨습니다. 산같이 그렸는데 왜 그게 무등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 양반이 거기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지 않고서는 말하자면은 그 원효사와 천재단 사이에 그 오솔길과 그 오솔길 옆으로 흐르는 물길 같은 거를 그려놨는데 그 사실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천재단을 갔을 때 보면은 물이 그렇게 흘렀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고지도 또 뭐 벽계구곡 이런 것들은 다 빌려와서 쓰는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 산을 땅을 그리고 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뭐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빌미가 이제 뭐 적당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빌미가 된다면은 그거 갖다 써야죠. 갖다 쓰고 산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 무등산 정자도는 무등산 가단문학 정자도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단문학이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선생님은 어떤 위치, 그 정자가 있는 위치, 또 그 정자로부터 파생된 어떤 문학의 그룹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단자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가단문학.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환벽정이라는 데고 여기가 취가정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환벽정 앞에서 또 답사를 하는데 답사팀이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이 환벽정 아래 이 길을 내려가면서 저쪽으로 보이는 경치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논과 산의 능선과 논밭과 이런 게 참 거기 좋네.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거기를 성산가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별성자 쓰고 여기서 환벽정에서 보이는 이런 어떤 산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등산 정상은 아니죠, 그죠? 그 산을 성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은 밤에 별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성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광주에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그리고 그 환벽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문학의 그 덩어리들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가단이다. 그래서 성산 가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고지도의 형식이죠. 말하자면 등고선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그 산길과 물길로 그렸지만은 제가 이거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그림이 그냥 거칠고 뭐 좀 느낌이 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요새 최근에 구글 지도에서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고 이제 화가는 그리면 됩니다. 그리면 되는데 비교적 그래도 이 부분에 재미있는 부분 때문에 이 그림이 조금 산 듯한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 형국은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하늘 보면서 춤추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쪽이 창평이고 우리 대학교 동기 그림 그리는 전남대 은퇴한 신경호 화백의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기가 뭐 거기를 무슨
아이고, 또 여기서 소개를 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그 성한 엄마 그 경호 화실 달매 미술관이라고 거기서 보면 달 뜨는 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달매 미술관이라고 그러는데 창평 여기에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색채를 쓸 건가 또 이 도시 마을의 표현은 어떻게 할 건가 또 여기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고 이게 없으면 또 그림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답사를 갑니다. 그러면 뭐 입성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쪽 좌측 상단에 있는 거기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광주를 무등산 쪽으로 돌아가면 마침 백아산이 또 거기 있어요. 백아산인데 선생님, 저도 밥값을 해야 되니까 예. 질문할 기회를. 그래서 이제 고지도를 응용하시지만 지금 말씀 중에 들으셨는데 고지도가 기본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무수한 답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광주 이 무등산 그리시면서 얼마나 답사를 하셨나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직접 거기를 가지 않으면 그 디테일을 그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어디를 그리면서 어떻게 가서 확인하셨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먼저 다 해버리실까 봐 제가 중간에 가로채서. 네, 그렇습니다. 저기 지도를 이제 꼼꼼히 보게 됩니다.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지명도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뭐 큰 바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바위가 어떻게 생겼나? 큰 바위가 있는 데는 그 현장에 가서 그 바위를 보고 스케치를 하고 그 바위를 그려 넣어야 이상합니다. 그게 생동감이 생기거든요. 그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쪽으로 가면 입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입성마을이라고 있어. 거기 저수지가 있고 그런데 무슨 산이 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산이 수양산이라구나. 이렇게 그 지명과 현장을 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거나 요런 것이 없으면은 그림이 좀 이렇게 변화가 없죠. 다양성이 없죠. 그렇게 또 다시 답사를 해서 그림의 생기를 또 찾아내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역시 화가가 하는 일은 그림 그리는 일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은 선생님께서 몇 점만 보여주셨고 아까 안산 그림이라던가 고지도에 얹은 신단양 이런 데서 보시면 옛날의 읍지도 넣고 현대의 고가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것들도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고지도와 같은 지형을 복원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2019년에 국제갤러리에서 하셨던 전시 도록에 글을 쓰게 되면서 선생님 작품을 좀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고 어떤 단어들로 선생님 작품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중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지도에 나오는 읍지라던가 이런 것과 현대에 도시화되어가는 모습을 중첩을 시키는 것, 그리고 선생님께서 거기를 답사하시면서 직접 경험한 경험, 그리고 이 고지도와 선생님 작품이 같은 공통점은 현대 지도는 약간 위성에서 내려다보는 납작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정자라던가 입성마을이라던가 가서 보셨을 때 보이는 풍경들이 있어서 그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공간과 시간이 중첩돼 있고 옛날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첩돼 있고 그래서 그런 중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포나루, 여주의 이포나루를 이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한 장소를 한 번만 그리시지 않고 저 벽계구곡도 92년에 처음 그리셨지만 2016년까지 13번을 벽계구곡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계속 형식을 바꿔가면서 하시고 이포나루도 몇 번 그리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요. 그런데 그리시는 시간이 달라지면 그 대상의 풍경이 사실은 변화가 되잖아요. 터널이 뚫리고 고가가 길이 나고 옛날에 있던 옛날 낡은 건물은 없어지고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방점을 어디에 두시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보면 아까 봤던 읍치라던가 이런 게 그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중심 도시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경희궁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그 경희궁터에 일제시대에 경성중학교가 세워졌다가 그게 해방 후에 서울중고등학교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서울중고등학교를 나오셔서 학창시절을 거기를 이제 다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리신 명당도라는 작품에는 서울고등학교가 굉장히 자세하게 있어서 그 당신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의 이야기를 넣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풍경을 그리시지만 그게 자연을 그린다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넣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풍경을 그리시면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혹시 뭐였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풍경 마지막 대목만 한번 다시 한번 풍경을 그리시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풍경을 그리면서 중요한 지점. 풍경을 그리면서 선생님 그럼 제가 중요한 지점. 구체적인 것을 하고 질문을 바꾸겠는데요. 네네네. 이를테면 이 가단문학 정자도의 예를 들면 사실 이게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저 정자들이 있는 곳에 이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지도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정자가 있는 부분은 붉은색을 칠하고 사실 정자가 산보다 클 수는 없는데 집들 같은 게 꽤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일종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걸 비추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뭐가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보실 수 있게 어떤 지표적인 장치를 해놓으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질문을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분홍색으로 눈에 띄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지 이런 것을 아까의 질문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천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여기서 마지막에 보셨던 그 반개서당에서 내려다본 풍경과 이제 그 정조께서 이제 이렇게 조성하신 그 화성의 모습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그렇게 서당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호연지기가 생기고 인간이 호연지기가 생기고 또 문예 활동이든 또 학문 활동이든 이런 데 정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가 생기는 것이 우리 말하자면은
조상들의 전통이 이게 적당한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전통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아주 좋은 경험으로 늘 남거든요. 그래서 정자에서 시경정, 아유 이름도 참 좋습니다. 시경정, 그림자, 식자에다 그림자 이런 시경정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그 위치에서 좀 사람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뭔가 회복하고 또 앞으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개서당에서 이런 높은 데서 이렇게 호연지기를 갖고 학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지필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큰 인물이 또 그걸 교과서로 해서 큰 것을 경영하시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혹은 또 산이라고 하는 건데 또 무등산이라는 것도 산에 거기 그 공을 들이는 장소가 있다는 그런 거 등등으로 해서 이 풍경과 산과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토는 7할 이상이 산이고 또 그 산에서 말하자면은 단순한 그런 샤머니즘의 뭐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의 신성관념과 이건 읽은 얘기입니다. 신성관념과 창의적인 그런 힘을 키우는 그런 곳에 공을 들이는 그런 산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땅을 살아온 우리 선조들과 또 우리와 또 뭐 우리의 후대와 이렇게 이런 좋은 그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당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풍경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데서 어떤 근본적인 힘을 얻어가는 그런 좋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런 그림 그리기의 작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아까 팀장님께서 인문학적 풍경을 그린다 이렇게 모두의 소개를 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자연을 그린다기보다는 그 안에 살았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풍경이라는 틀에서 아마 그리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나 싶고 제 생각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장소들을 가보시게 되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느끼신 이 감각과 또 자연이 주는 기 이런 것을 받으러 한번 가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객석에서 선생님께 뭔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 선생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작은 거라도 네. 너무 어려운 질문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질문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네, 저기. 선생님은 이 마이크를 쓰시고, 네. 조선대학교에서 여기 미학기술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보니까 정자문화도 뭔가 그 당시 선비들이 모여서 지식을 교류하고 당론을 생산하던 그런 좀 권력적인 공간이고 고지도도 잘 보니까 권력의 비치도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같은데 민중미술 하시는 때 작가님께서 독일에서 어떤 모티브를 그거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네. 좀 무게 있는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민중미술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고민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담아나가려고 그럽니다. 저는요. 예, 저는 그걸 담아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담아나가면서 비판하고, 몇 번 이제 동영상 뭐 요즘에 이제 작가들 아카이빙 한다고 해서 동영상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쯤에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걸 그러니까 정자문은 뭐 무슨 선비님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계급 구조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벽계곡에서 화서 이항로라는 분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 굉장히 비판하는 그분의 운동이 아주 말하자면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같이 담아내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땅에 같이 다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부분은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로서 다가가고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정자에 저도 올라가서 앉아 있어 보면은 그런 호연지기가 생기거든요. 인간은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게 누구는 호연지기가 생기고 또 누구는 거기 올라가면 호연지기가 생기지 않나. 뭐 그림 그리는 제가 올라가서 보면은 그런 호연지기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고 그런 과거의 역사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 풍경, 우리 땅 위에서의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찰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뒤져보는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질문을 해야지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구체적으로 작업에 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여기 오신 분들은 시각예술학과 조선대 그런 작업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쪽 분. 저는 가구 작은 질문이지만 혹시 가보셨던 곳에서 가장 하셨던 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지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 그리시느라고 가보셨던 공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이 어느 곳인지? 예, 기억에 남는 공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고지도에 얹힌 신단향이라고 하는 그림의 읍치 구역에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봤을 때 이제 뭐 좀 답사한다고 그러고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여기 도대체 고가가 위로 지나가고 아래는 연두색 펜스가 뭐 이렇게 쳐져 있고 뭐 풀밭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엉뚱하게 이제 향교 건물이 그냥 낡은 색깔의 향교 건물이 있고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곰곰이 그런 것을 이렇게 걷어내고 고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또
뭐 이렇게 그 보존 지역 또 얘기 드렸었죠. 그 수암동에 그 새로 복원되는 그 객사 전통 건물 이런 거 사실 가서 보면은 느낌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고 그냥 뭐가 복원되고 있구나. 뭐 포크레인이 왔다 가고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뭐 저기 있긴 있구나.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수암동으로 올라가는 그 좋은 바위 골짜기는 다 데크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곳에 시민들이 이제 이게 운동하는 공간이 되고 이제 그러죠. 지금도 거의 그런 공간이 많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그 산과 물과 또 그런 그 힘 있는 경치를 보는 입장에서 거기 말하자면은 그 행정 중심 구역이 계획되고 뭐 이런 거였었구나 하는 그런데 그런 데를 다시 가서 봤을 때 그런 엉뚱한 현장 같은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아마 시간이 지금 멘트도 그렇고 약속한 시간이 있고 또 여기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있는 서우사계도 같은 걸 보시면 선생님께서 옛날 권력자들의 공간만을 그린 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실 수가 있고 직접 사셨던 서울이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의 삶을 그대로 옮기시면서 또 저기도 고지도의 형식을 넣어서 이 사계가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92년 작품이거든요. 저 작품도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선생님께서 거의 50년 가까이 작업을 47년? 뭐 그 정도 처음 발표하실 때부터 하셔서 굉장히 작품의 층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냥 계속 그리시고 연구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오늘 계기로 선생님의 이전 작품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선생님의 작품들에 계속 쌓여서 중첩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이요. 저 재미없는 얘기 들으시라고 애쓰시고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또는 무슨 다른 우리 창작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동영상 아카이브도 진행을 하고 또 국현에서도 해서 그런 것도 유튜브로 올리고 그렇습니다. 국현에서 한 그 동영상 아카이브는 그래도 한 100분 했습니다, 제가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정말 애쓰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